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는 사학연금 대납금 200억 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 선본 있다가 5월 2일 중선관위가 당선 확정을 공고함에 따라 한 달여간의 논란 끝에 당선됐습니다. 특정 종교 관계자들이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서명을 강요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온 무학 대동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진행 기간 그리고 일정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권영석, 하유진입니다. 5월 둘째 주 YBS 뉴스입니다. 2013년 7월 교육부의 특별감사로 우리 대학교가 감사에 적발된 44개 대학 중 가장 많은 524억 원의 사학연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환수하기로 했던 대납금의 예산 편성을 환수 3년 차인 작년부터 유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이 대납금의 예산 편성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류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15일 교직원을 대신해 우리 대학교 법인이 납부한 사학연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법인 측에서 학교에 아직 환원하지 않은 524억 원가량의 사학연금 대납금을 하루빨리 환원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013년 7월 우리 대학교 법인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납해준 것이 확인됐고 법인은 대납금 524억 원을 학교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2013년부터 17년까지 524억 원을 특별전출금이란 방식으로 학교에 환원해 그중 40%는 장학기금으로 60%는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보수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예산에선 환수하기로 예정된 100억 원가량이 결산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고 2016년 본 예산에서도 10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법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측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인은 특별전출금 총 200억 원을 예산에서 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전출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며 남은 금액은 차차 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은 2014년 대법원이 사학연금을 대납한 것을 환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을 들어 전출을 유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 차이가 계속되자 지난 15일 학교 측은 법인을 대신해 총학생회의 기자회견 직후 학생들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총학생회는 유보한 금액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전출할지, 그리고 유보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524억을 두고 계속되고 있는 법인과 학생의 팽팽한 신경전. 하루빨리 양측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긴 갈등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BS 뉴스 류희지입니다. 지난 2일 한 달여간의 긴 논란 끝에 제27대 총여학생회 선본 이따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총여학생회 선거는 처음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를 시작으로 당선 무효 공고 및 재선거 의결, 그리고 재선거 결정의 번복 등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행보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박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지난 2일 선본 이따의 당선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한 달여간의 논란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선본 이따의 당선이 처음으로 공고된 것은 지난달 5일. 하지만 이후 12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총 2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이에 중훈위는 이틀 뒤인 14일 당선 무효를 공고했습니다. 중훈위는 전 중선관위원장과 당선자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고 선거 기간 중 시행세칙을 위반한 점이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본 이따는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중훈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공고된 다음 날인 15일에 열린 8차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국 재선거가 의결됐습니다.
이러한 재선거 결정이 번복된 것은 지난 25일 중선관위가 25일 열린 긴급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당선 무효 재논의에 대한 안건을 같은 날 저녁 8시에 열린 14차 중훈위에 상정한 겁니다. 중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8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선 무효에 대한 재논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었기에 당선 무효 취소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선관위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게 된 꼴이 된 겁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의제기 접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돌아가게 됐고 중선관위는 4월 27일 당선 무효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세칙을 해석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세칙협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행세칙협의와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5월 1일 저녁 8시 학생회관 1층에서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를 논의하는 9차 중선관위 회의가 공개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선거 부정 발생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으며 선거 부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이에 따라 제27대 총리학생회 이따 선본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제27대 총리학생회 선거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중선관위가 보인 미흡한 행보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중선관위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선거. 학생사회를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YBS 뉴스 박태환입니다. 많은 연세인분들이 백양로에서 포교 활동을 당한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요. 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신자들이 백양로 내에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신촌뿐만 아니라 국제 캠퍼스, 원주 캠퍼스에서도 이들의 포교 활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유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8일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전단을 배포하다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신천지 관계자 여성 4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학생들을 붙잡고 홍보 전단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교목실의 인준기준을 통과한 단체만이 캠퍼스 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학내에 무단으로 진입한 겁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거부에도 계속해서 서명을 강요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교 직원이 제재를 가한 이후에야 철수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들은 앞서 지난 12일엔 국제 캠퍼스에도 홍보전단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교목실에선 학내 게시판에 신천지 활동을 경계하는 내용의 전단을 게시했습니다. 신촌과 송도뿐만 아니라 원주 캠퍼스 학생들에게까지 신천지의 홍보는 계속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개인 메일 주소를 수집해 17만 명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달라는 내용의 스팸 메일을 보낸 겁니다. 신천지 측의 호소문은 CBS에서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들은 여러 캠퍼스에서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우리 대학교에서 제재를 당한 이후에도 캠퍼스 근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장로회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돼 있는 신천지. 이들은 종종 교단명을 숨기기 때문에 정확한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단 대처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교목실에 집중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진입한 신천지의 활동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학생들이란 점에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많은 연세인들이 기다려온 무학 대동제가 어느덧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운영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돌아온 백양로에서의 다양한 행사뿐 아니라 대동제 진행 기간, 그리고 무대 공연 시 중복 참여 허용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대동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오세빈 기자가 전합니다.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온 무학 대동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행사들이 올해부턴 다시 백양로에서 진행됩니다. 백양로에는 10개가량의 부스와 놀이기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동제 진행 기간입니다. 작년의 경우 월요일, 화요일은 국제 캠퍼스에서, 수요일, 목요일은 신촌 캠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8일 수요일 하루를 쉰 후 목요일과 금요일에 신촌 캠퍼스에서 대동제가 진행됩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5월 18일이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을 제외하고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엔 금요일에 진행됐던 아카라카를 온누리회가 이번엔 5월 21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대동제 무대 공연 중복 참여 허용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인당 한 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기획단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가 모호하고 매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인당 최대 2팀 참여를 허용하고 한 팀당 중복 참여자를 최대 2인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방침으로 변화했습니다. 대동제 기획단에선 지난 5월 4일 대동제 부스 진행 대표자 룰미팅을, 5월 6일엔 무대 공연팀 룰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축제의 달 5월, 이번 축제가 사건 사고 없는 즐거운 축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4월) YBS 스포츠 뉴스의 윤영채 기자입니다. 먼저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 인천국제공항 유리그에서 우리 대학교 축구팀은 4월 달에 열린 4번의 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권역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승팀인 용인대학교와의 4월 1일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가져오며 기세를 몰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 기대해봅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16학번 김민우, 신찬우, 그리고 이준 선수가 이번 수원 JS컵 19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좋은 활약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교 아이스하키 팀의 소식입니다. 시기상의 문제로 3월 YBS 스포츠 뉴스에서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3월 31일 마무리된 61회 전국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를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승에서 맞붙은 고려대에 3대2로 승리하면서 전승 우승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3년 만에 단독 우승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체교 13학번 홍상용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4월 한 달간 농구팀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월 22일부터 진행된 2016 대학 농구리그에서 4월 6일과 14일, 28일과 5월 2일에 조선대학교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2번씩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돌아온 캡틴 최준용과 영원한 에이스 허운의 호흡이 돋보이며 잇따라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현재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서 빨리 호랑이를 제치고 높게 비상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리듬체조 소식입니다. 4월 9일 열린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손현재 선수가 호프 18.5점, 볼 18.7점, 곤봉 18.1점, 그리고 리본에서 18.6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리우올림픽 전에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월드컵 경기들도 빠짐없이 모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컨디션에 난조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소식입니다. 2016 전국대학 야구 충계리그에서 3승 2패로 본선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16강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선 경기에서 고려대학교의 8대3 승리를 거두며 작년 연고전의 패배를 서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4월 18일에 열린 본선 첫 경기에서 홍익대학교의 4대7로 역전패를 당하며 8강행이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4월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손현재 선수의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리본 경기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YBS 스포츠 뉴스의 윤영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22연)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작년 총학생회 개표가 하루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우리 대학교의 민주주의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중선관위의 무책임한 선거 진행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애꿎은 학생들과 이번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이따 선본이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할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YBS를 비롯한 학내 언론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학내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학내 언론은 무엇을 하냐는 말, 이럴 때라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앞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희 YBS는 더욱더 심기일전에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학내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5월 넷째 주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고맙습니다.